반갑습니다. 매주의 골방에서 친형처럼 혹은 옆집 형처럼 여러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화를 추천하는 우리는 많이 하는 형들 인 골방! 지금 이 순간 시청하고 계시는 올레TV 가족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계시는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매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 많이 하는 형들인 골방 녹화 현장을 라이브로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자막 잘 참고하셔서 유튜브 라이브 함께 하시고요. 누가 이길지 투표에도 한번 참여해보세요. 과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저희가 침튀기는 토론을 이어나가게 될지 바로 주제 공개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볼수록 기묘한 미스터리 영화. 정말 매니악하고 매니아들이 이만큼 많은 장르죠. 미스터리 영화. 좋아하시는 영화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들 떠오르실 것 같은데 오늘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크님이 준비하신 영화 바로 만나볼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미스터리 영화는 바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작가가 젊은 시절 제로라는 인물을 통해 듣게 된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책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Well, it begins, as it must, with our mutual friend's predecessor. 때는 1927년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난 멋진 지배인 구스타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로란 소녀는 호텔에서 가장 막일을 하는 로비보이로 그에게 이제 막 일을 배우기 시작하죠. Why do you want to be a lobby boy? Who wouldn't? At the Grand Budapest, sir. 그러던 중 구스타프의 연인이자 대부호인 마담 D가 살해를 당하고 Dear God. 유산 분배 과정에서 가보이자 걸작인 명화 사과를 든 소년이 구스타프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What? Who's Gustav H? I'm afraid that's me, darling. 그러자 마담 D의 아들 드미트리는 노발대발하며 구스타프를 어머니의 살해용의자로 고발. 구스타프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And you think I did it? 과연 구스타프는 누명을 벗고 명예롭게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독특한 비주얼과 동화 같은 이야기 속 날카로운 주제를 숨겨둔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입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웨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으로 이 87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악상, 미술상, 의상상, 분장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오, 많이 탔었네. 아주 그냥 많이 탔어요. 근데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상을 많이 받았느냐? 크게 주목할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미니어처인데요. 이 영화의 일부분은 미니어처로 무척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보여줄 때 이 미니어처로 되게 아름다운 분홍분홍한 그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보여주거든요. 이 장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I expect some of you will know it. 그리고 두 번째, 화면 비율이 무척 독특합니다. 맞아요. 응.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요. 난 몰랐어. 이 영화가 일단 액자식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스토리 자체가 자꾸 이제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고 또 무슨 이야기 속 무슨 이야기 이런 식으로 파고드는데 이때마다 그 화면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드로가 과거 이야기를 듣는 시점에서 이 화면비가 2.39 대 1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 무대인 30년대에서는 1.37 대 1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뀌는 이유가 그 당시 극장에서 상영했던 영화의 비율을 표현을 한 거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시대에 따라서 화면비가 바뀐다. 그죠? 그 시대에 맞는 화면비로 실제 그 시대에 많이 쓰였던.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영화 카메라 시점이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일전에 그 겟아웃을 소개해드리면서 겟아웃에서 정말 많이 하는 게 이 배경과 그다음에 의도적인 그 프레임 속에서 사람을 나누는 효과나 이런 걸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그 효과의 절정에 다다른 연출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마치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 이 미셸 공드리의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되게 뮤직비디오를 보는 듯한 아름다운 동화를 보는 듯한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화면비 그리고 미니어처 그리고 이 카메라 시점 요거를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들이 워낙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또 예쁜 댓글들이 있어요. 예쁜 오르고를 틀어두고 거대한 타복북을 넘겨보는 야. 기분. 이 표현 참 좋아요. 진짜 타복북. 좋다. 영화를 하나하나 정지시켜 놓고 내 방 액자에다 걸어도 될 만한 시각적 즐거움. 그렇죠?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장면 하나하나가 예쁘니까요. 정말 눈이 즐겁습니다. 그럼요. 그럼에도
이 영화에조차도 네. 태클들이 있습니다. 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 그냥 나 이 정도로 독특해요 라고 말하는 느낌. 이런 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항상 그 영화를 볼 때 여러분들이 그 감독의 의도를,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보시면 영화가 되게 달라 보인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다 사람들이 다 보면서 이 영화를 되게 동화적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저는 그냥 동화가 아니라 되게 잔혹한 동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930년대 그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되게 어두운 그 유럽 사회를 보여주면서 우정, 사랑, 인종 이게 되게 사람의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조금 되게 냉소적으로 연출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야기가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에게 감정을 조금 공감을 가게 만드는 게 영화인데 이건 의도적으로 공감을 못 가게 만드는 게 있어요. 자꾸 사람들이 사람 같지 않고 되게 그냥 이야기 속에 그냥 인물이구나라는 거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한번 꼭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럽의 그 전운이 감돌던 그 시대 그리고 파시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게 얼마만큼 무거운 이야기지? 라고 하는 거에서 많이 못 얻는 공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영화의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 기차에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이제 신분증을 검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Come outside, please.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한번 시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뭐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우리나라 조선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 순사들 앞에서 걔를 지키기 위해 한번 그렇게 나섰다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감정적인 몰입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화는 정말 담고 있는 게 큰 영화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네요. Take your hands off my lobby boy! 마지막 정크님의 촌철살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전통 인형 마트리오시카처럼 까면 깔수록 새로운 이야기의 향연인 영화. 그럼 바로 이어서 제가 준비한 미스터리 영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화 프레스티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마술사 로버트 엔지어의 공연이 열리고 있는 현장. 그가 자신의 최고의 마술을 선보이러 준비하는 동안 정체불명의 한 인물이 무대 뒤편으로 잠입합니다. 그리고 별안간, 이 인물의 바로 앞에서 대마술사 엔지어가 목숨을 잃고 맙니다. 정체불명의 이 인물의 이름은 알프레드 보드. 역시 마술사인 보드는 대마술사 엔지어를 공연 도중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I saw someone making their way below stage. I followed them. It was Borden, watching Mr. Angier drown. 이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해 우리는 엔지오와 보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열정과 야망이 넘치던 두 청년, 그리고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두 마술사의 이야기를 말이죠. 과연 보든은 엔지어를 죽였을까요? 그렇다면 왜? 어떻게 한 걸까요? 훌륭한 마술을 완성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디까지 희생하시겠습니까? 이 짧은 한 문장 앞에 두 명의 젊은이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 다른 선택으로 인해 두 젊은 마술사는 라이벌이 되게 되고요. 그로 인해 이 두 사람은 계속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한 게 이 영화의 오프닝 부분입니다. 이야기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 이유는 이 영화가 동명의 원작 소설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작품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떠오르는 다크호스이던 시절 만든 영화가 바로 프레스티지입니다. 이렇게 영화 자체 그리고 만든 사람들 자체도 매력적인데 영화를 보시다 보면 젊은 두 라이벌 마술사를 연기하는 배우들 역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무려 13년 전에 휴 잭맨과 크리스찬 베일의 모습이 보입니다. 울버린과 배트맨이 라이벌로 등장해서 마술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트맨이랑 울버린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알프레드가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Do you think it was her? 갑자기 블랙 위도우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영화 속에서 진짜로 스칼렛 요한슨이 스파이 같은 역할을 해요. His notebook. 거기에 플러스 골룸도 나옵니다.
Mind if I join you? 앤디 서키스까지 나오면서 우리 친숙한 배우들의 13년 전 젊은 모습,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이고 연기 잘하는 모습, 도대체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Do something extraordinary. 이 영화도 댓글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요런 댓글 있어요. 네. 정상자리의 화려함보단 그 이면인 희생의 대가에 어두운 면을 보여준 영화. 맞아요. 또 어떤 댓글 있을까요? 내가 머리 쓰는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 하지만 이런 영화에도 또 이렇게 태클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반전 하나 보자고 재미없는 나열들을 보고 있어야 하나? 저는 이 댓글은 어떤 분이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영화 제대로 안 보셨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영화는 반전 하나 보자고 보는 영화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술사와 마술사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야기 굉장히 쫀쫀합니다. 두 마술사가 마술 경연을 펼치고 라이벌로서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만의 궁극 마술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절대 비밀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서로의 비밀을 캐내려고 합니다. 시종일관 서로 비밀을 안 지키려고 계속 눈치 싸움을 하거든요. 그래서 머리 쓰고 영화 속에 반전이 계속 등장해요. 근데 이걸로 춤추는 영화라고 하기에는 이 영화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들 다양합니다. 이 영화는 마술사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믿을 수 없는 마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갤갤대는 할아버지인데 이만한 물이 꽉 찬 어항을 나타나게 하는 마술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들이 알아내요. 저 사람은 실제로 할아버지가 아니고 정말 힘센 사람이다. 근데 할아버지인 척 마술사 컨셉을 잡은 거야. 그런데 이 마술사 할아버지가 자기 컨셉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실제 삶에서도 할아버지인 척하고 살아요. 마술사로서 완벽한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이 그의 마술에 열광하는 거죠.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면에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가. 영화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가 단순히 반전만 보자고 보는 영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려한 삶 뒤에 얼마나 어두운 것이 있는지, 목표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얼마나 더럽혀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영화를 보시면서 곱씹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촌수의 살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까발리는 허망한 마술의 비밀. 마지막으로 드디어 제 차례죠.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는 올레 TV 초이스에서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은 영화를 살짝쿵 하나 뽑아왔는데 영화 서던 리치 소멸의 땅입니다. 미국의 한 국립공원 해안가의 등대. 우주로부터 떨어진 빛의 물체가 이곳에 떨어진 이후로 알 수 없는 화장의 경계가 생겨납니다. We have many theories. 쉬머라고 이름 붙여진 이 불가사의한 구역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비밀 정부기관 서던 리치는 쉬머의 정체를 파악하고자 탐사대를 파견합니다. Sea sent in drones, animals, and teams of people. But nothing comes back. You said nothing comes back. But something has. 한편 탐사대에 가담했던 남편 케인이 1년 만에 유일한 생존자로 돌아와 혼수 상태에 빠지자 전직 군인이자 생물학자인 레나는 남편을 구하기 위해 새로운 탐사대에 지원하게 되는데 과연 쉬머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리고 새로운 탐사대는 이곳에서 무엇과 마주하게 될까요? Continuous mutation. Anything interesting in there? No. 벌써 영화의 제목부터 소멸의 땅하고 내용부터 정통 미스터리 느낌 나지 않습니까? I believe that means us. 엑스 마키나를 연출했던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 동명의 SF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번 영화에는 크고 작은 역할들의 쟁쟁한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우선 주연인 나탈리 포트만과 그녀의 남편을 연기한 오스카 아이작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분은 이름에도 이미 시상식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오스카 아이작, 오스카를 아이작.
나도 이 양반들이랑 똑같이 됐나 봐. 나도 얼마네 얼마써. 네. 그 오스카 아이작님 아포칼립스로 유명하신 분이죠. 네. 아, 네. 오스카 아이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에이, 사반도. 특별히 또 제가 아까 사반도. 말씀드렸던 한국 관객들에게는 조금 인지도가 떨어질지언정 연기력은 이미 제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이분은 아실 거예요. 탐사대의 일원 중 우리에게 가장 낯이 익은 테사 톰슨. 토르 라그나로크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아스가르드의 엘리트 전사로 나왔던 발키리. 또 영화에서 벤트리스 역의 제니퍼 레이슨리는 탐사대를 조금 이끌어가는 모습도 있고 조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 비밀 정부 기관에서 약간 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약간 닉 퓨리 같은 모습? Your husband's here. 그리고 이런 여러 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영화에는 꼭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있잖아요. 분위기 초치는 사람. 이번 서던 리치 소멸의 땅에서도 이제 안야 서렌슨이라는 캐릭터가 그런데요. 그녀를 연기한 이제 지나 로드리게즈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올레 TV 초이스 영화 있죠? 스몰풋에서 폴카의 목소리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흥미로운 캐스팅만큼이나 영화의 이야기 역시 흥미로운데 영화의 내용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미스터리하거든요. 특히나 영화의 마지막 10분은 많은 해석의 여지를 담고 있는데요. 심리학과 생물학을 결합하여 많은 은유를 담고 있기도 하고 내용이 파편처럼 여기저기에 퍼져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자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 생각을 비교해보기도 하고 아예 감이 안 잡히면은 좀 다른 분들의 해석을 좀 보면서 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It's not destroying. It's making something new. 전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사실. 아, 요런 그래서 저는 요 댓글이 제가 봤던 거랑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명확한 해답을 주는 영화는 아니지만 창의적인 비주얼만큼은 훌륭하다. 매 순간 새로운 것들로 가득해 조금 느린 흐름에도 흥미를 잃지 않게 해준다.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영화 역시 아직 한국에는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질문 위주로 댓글을 좀 이렇게 봤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감독의 전작인 엑스 마키나 재밌게 보긴 했는데 이런 SF 영화 과학의 이해가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영화인지 궁금합니다. 약간 너무 농담처럼 과하게 얘기하자면 문과들은 이해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농담 삼아서 댓글 남기신 것 같은데. 여러분 결국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그것은 처음에 약간의 설정만 과학이니 뭐니 그런 것들이 있을 뿐 영화를 보는 내내 이과든 문과든 뭐 남녀노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과학적인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전혀. The structure of everything that lives and everything that dies.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저도 되게 궁금한 포인트인데 청소년 관람 불가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많이 무섭나요? 저 무서운 거 잘 못 보거든요. 무서운 장면도 있습니다. 네, 청소년 관람 불가인 이유가 딱 간단하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좀 끔찍한 장면이 나오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의적으로 끔찍한 장면이 하나 있고요. 그쵸, 나머지 하나는 조금 쫄깃쫄깃한 스릴러가 있는 무섭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야기하기 편하게 대충 뭐 공포 영화 뭐 그것 정도랑 비교하면 뭐 그런 놀라는 장면들이 좀 있나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놀라기보다는 약간 비주얼적으로 좀 약간 끔찍한? 근데 이 뭐 끔찍한 것도 그냥 끔찍한 게 아니라 이 쉬머라는 공간의 정말 특성을 잘 활용해서 이게 약간 외계에서 내려온 어떤 빛이거든요. 근데 그 빛을 시작으로 어떤 구역이 생기고 그게 점점 넓어져 가는데 그 공간 그 구역 안에 있는 그 생물체라든가 하는 것들이 뭔가 유전자들이 막 변이가 됩니다. 어떤 것들은 정말 좀 아름답게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것들은 정말 끔찍하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사슴이 있어요. 사슴이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데 보니까 머리에 그 사슴 뿔이 있죠. 거기 꽃이 피어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있죠. 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징그러운 걸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쉬머라는 공간을 좀 더 보여주려고 힌트를 주는 형식으로 쓰는 거지 쓸데없는 끔찍함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스카이님이 준비하신 촌철살인 들어볼까요?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당신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좋습니다. 오늘 미스테리한 영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 영화를 골라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영화 무엇인지 그 영화를 소개한 사람 누군지 이름 한 번씩만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의 관건 정크님의 독재 체제냐 스카이님의 10승 달성이냐 이거거든요. 오늘의 2등은요? 과연 오늘의 1등은? 이야! 잠깐만. 스카이님 이렇게 했으면은 야하. 진짜 10승 달성하셨잖아요. 이 영광을 항상 제 옆에서 답답했겠지만 지켜봐준 우리 토리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리야, 네 덕분이다. 자, 이렇게 오늘 1등은 10승과 함께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서던 리치 소멸의 땅의 주연 나탈리 포트만이 출연한 다른 영화들 한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지니야, 네, 나탈리 포트만 영화 찾아줄래? 나탈리 포트만 영화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 볼게요. 지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나탈리 포트만의 출연작들이죠. 제키, 송투송, 그리고 나이트 오브 컵스 모두 올레TV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고요. 프라임 무비팩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재밌게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영화 그리고 새로운 소개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한 주 동안 모두들 잘 봐요. 나 이제 8승인데. 네, 정말 보면서도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기묘한 미스터리 영화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볼수록 빠져드는 미스터리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마영들 추천 영화 참고하셔서 놓치지 말고 즐겨보세요. 네, 이어서 성난 인터뷰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떤 배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올레TV